시장을 한 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장종시와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종목 길잡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거나 울고 웃게 만들었던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가을 맞이해서 하반기,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또 연말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많이 짜드리고 있거든요. 9월 8일과 9월 9일 이틀간에 제가 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8일에는요. 오후 1시에 부산 적십자회관 6층 강의실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산 토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저도 갈 때마다 항상 좀 기대도 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 만날까 싶어서 또 어떠한 오묘한 감정이 들고 가는데요. 어찌됐든 부산 오후 1시에 부산 적십자회관 6층에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 듣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로 천안으로 올라갈 텐데요. 9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제가 천안 축구센터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천안분들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팁도 드렸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수익도 많이 나셨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어떤 기업을 분석할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청호 컴넷과 함께 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화성 밸브, 오리엔트 전공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상 종목으로는 스펙 관련주 3종목 빼고 보더라도 포함을 해서라도 13종목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는 특수건설, 대동스틸, 그리고 푸른기술, 하이스틸과 같은 북한 관련주가 좀 많이 보여지는데 역시나 제가 남북경협주에서 다뤘듯이 남북경협주로서 뭔가 조금 툭 떨어지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아마 종목 길잡이를 따라서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수익까지 잘 이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 근처에 10% 이하로 떨어진 종목은 웅진 싱크빅과 대구 시스터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웅진 싱크빅을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역시나 웅진 싱크빅을 오늘은 종목 길잡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은 2016년을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염없이 빠졌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마음이 진짜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은 다들 알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죠. 일단 웅진에 소속되어 있는 웅진 그룹에 관련주기도 하고요. 웅진 싱크빅은 교육문화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또 매출이 굉장히 또 잘 상승을 해주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가라는 것은 매출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해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성장세가 멈추다 보니까는 주가도 이제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웅진 싱크빅이 1,700억 가량의 이게 시가총액이 1,696억인데 1,700억 가량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코웨이가 사실은 MBK 파트너스한테 웅진이라는 그룹이 뺏겨버렸죠. 그래서 코웨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해서 웅진 싱크빅이 조금 앞장서가지고 1,700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데, 아니 인수할 거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하던지 아니면 웅진을 대상으로 하던지 하지 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느냐. 돈이 없죠. 지금
회사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금 회장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2013년에 법정관리로 웅진 기업이 넘어갔어요. 그게 실적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는 법정관리 종목으로 웅진이라는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도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쳐버렸죠. 그래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나가던 웅진 기업이 밑으로 하염없이 빠지면서 감자탕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000원대에서 법정 관리 종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결국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웨이를 살만한 여력이 되느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웨이라는 기업이 최근 차트만 본다면은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지만은 2013년 이후로 웅진은 힘들어할 때, 그죠? 웅진과 저 싱크빅은 힘들어할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 1조 7천억 원 가량으로 MBK 파트너즈에게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 그 돈을 회수를 해서 그 돈으로 약간 법정 관리를 해소가 되면서 좀 살아났던 기업이 웅진이었던 건데, 코웨이라는 기업은 이제 MBK 파트너즈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실적과 매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게요. MBK 파트너즈의 입장에서는 팔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웅진 입장에서는 사겠다 하면서 1,700억 가량의 유상 증자를 하고 있는데 1,700억으로 살 수 있느냐, 택도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이걸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거 웅진 싱크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웅진 싱크빅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저 코웨이를 매수할 수 있다,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큰 기업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만 단순 비교를 해봐도 1,600억짜리 기업과 그리고 코웨이라는 기업은 지금 6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6조 8천억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지분이 사실은 이걸 인수한다라는 게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긴가민가한 내용이라서 사실 싱크빅이라는 기업이 유상증자한 게 탐탁치 않게 여겨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떨어져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상증자 가액이 4,200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안 받게 된다면 만약에 6,000원, 7,000원, 8,000원, 만원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괜히 주가만 두드려 맞아가지고 소액주주들은 피눈물 나게 생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 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카드를 끌고 왔는지를 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넘겨놓고 또 소액조주들만 또 우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건 굉장히 좀 긴가민가한 내용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유상증자를 안 받는다면 일단 손해가 되거든요. 4,200원이기 때문에 받으면은 4,2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매수가가 많이 낮춰질 거예요. 그리고 인수설이 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오늘 웅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인수설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듯이 이 싱크빅은 지금 당장은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인수설만 잘 터져준다면은 주가에 출렁거림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렁거림이 없이 힘없이 빠지는 모양새만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출렁거릴 때가 되었고, 그 출렁거리는 게 지금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출렁거림의 특징은 약 한 1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4,000원대까지 빠졌다가 100%면은 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원대와 12,000원대까지 가려면 엄청난 호재가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우려하고 있는 코웨이 지분을 완전히 웅진 싱크빅과 웅진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뭔가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슈성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1,700억 가량의 유상증자 이야기는 나오고 결정까지 했는데, 유상증자가 불발이 나면서 혹시나 이슈로 끝나버리게 되면 주가만 박살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지분 구조기 때문에 저걸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를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하겠지만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려거든 저는 단타성으로 하신다면은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아 보이지만은 실력이 없다. 저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종목들 말고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자율주행카, 빅데이터, AI, IoT 이런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논란이 휩싸여져 있는 그런 종목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신규 매수는 아무리 저점이라 하더라도 저는 조금 피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는지 논란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뭐 기후로 지금 호기로서 인수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무산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이 주가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약간의 반등 나와줄 때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웅진싱크빅은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뭔가 좀 정리가 돼서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다뤄드릴 테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약간 불안한 모양새지만은 앞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저는 유상증자를 일단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4,900원 주가가 높습니다. 보통 유상증자 가액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인가인 4,300원 이하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아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4,300원 언저리까지 혹시나 밀려준다면 그때 자리 잡는지 또는 뉴스가 어떻게 잘 정리되는지를 돌다리도 굉장히 많이 두들겨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 종목 할 바에는 다른 자율주행카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기회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탈출을 잘 하시기를 제가 기원해드리면서 최대한 많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은 신규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싱크빅이라는 기업은 또 빠져있지만 웅진이 올라오니까는 여러분들이 웅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웅진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진싱크빅은 오히려 지금 악재로서 작용을 했지만 웅진 입장에서는 또 호재로서 이런 인수설은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웅진에 미리 물렸던 분들이라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 3,500원 이상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붙었던 분들도 손절만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신다면은 2,900원 선, 800원 선을 손절 라인만 잘 잡아주신다면은 충분히 3,500원 선 정도까지의 수익률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싱크빅이 저는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잘 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저희를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를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다뤘는데 뭔가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든지 뭔가 좀 더 많은 조언을 듣고 싶다. 강연으로 오시면 됩니다. 강연에 오시게 되면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9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부산 적십자회관 6층 강의실에서 열리게 되고요. 9월 9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 천안 축구센터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과 천안에 계시는 분들 날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부산에선 토요일이고요. 천안에선 일요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말에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웅진싱크빅이라는 기업을 토대로 또 종목 길잡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길잡이 시간 최대한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종목 길잡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한 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장종시와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